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 말씀하시죠. 네. 그 하나의 세포체에서 신경 말단까지 네. 도약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트륨이 밖에 있고 안에가 칼륨이 있는데 이게 총 네. 한 번 일어나는 건가요? 신경 말단까지? 한번 나트륨 이온이랑 칼륨 이온이 각각의 이온 통로를 통해서 마리집이 있는 축삭에서 그 이온 통로를 통해서 한 번만 들어가고 나가는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질문한 건가요? 네. 도약 전도만을 사용해서 한 번만 총 신경 말단까지 총 한 번만 아, 하는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랑비의 결절에 여기에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들이 있겠죠.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차원 튜브처럼 생긴 이 막에 있는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활동 전이가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플러스 30으로 막 올라가고 정점을 찍으면은 또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가고 이런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면 또 바로 옆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 랑비의 결절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몇십 개가 일어날지 몇백 개가 일어날지 저 구체적으로 몰라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일들이 재생, 즉 전파 일어나다가 바로 마리집이 시작하는 부분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나트륨 통로,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 이미 플러스 30 아니면 최소한 역치 이상 변화된 그러한 전이값이 그대로 컨덕션이 되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여기에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으니까 또 그것이 역치 이상의 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활동전이 재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소리를 표현하자면 부르륵 슉 부르륵 슉 부르륵 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부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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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2장으로 갔어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 이제 설명드릴 차례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시냅스에서는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는지 결국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세포로 신호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아까 시냅스 얘기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실제 시냅스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축삭 종말이 정말 이게 좀 버튼처럼 생겼죠. 꼭 그 팽이버섯 같아요. 이건 이제 아주 얇게 절편을 내 가지고 그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축삭이 다 연결된 건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잘려 나가고. 그런데 여기서 꼭 정말 팽이버섯처럼 생긴 축삭 종말들이 다음 세포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더 미세하게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축삭 종말 버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까만 구슬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조금 이따가 설명할 그런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화학 물질들이 포장되어 있는 주머니가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 표면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시냅스 틈이에요. 시냅스 틈, 예, 틈, 시냅스 틈인데 바로 이 부분을 묶던 걸 이제 시냅스에 부르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요건 그 다음 세포, 신호를 받게 될 세포의 지금 이제 가지 돌기를 보여주고 이건 그 이전 세포의 축삭 종말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축삭 종말과 가지돌기 표면 사이에 이렇게 작은 틈을 두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시냅스인데 이 부분을 확대한 거야. 확대했으니까 이 부분은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이 부분은 축삭 종말 안쪽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가지돌기
예,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가지돌기의 세포막이 될 테고, 요거는 축삭 종말의 세포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냅스에서는 화학 물질이 신호를 전달한다, 담당한다라고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타이틀 보면서 소제목 보면서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바로 여기서 이렇게 까맣게 압정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그 화학 물질을 지금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화학 물질 물론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요것들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 주머니를 바로 시냅스 소낭이라 그래요. 낭이 주머니인데 작은 주머니에서 시냅스 소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이 까만 요게 바로 시냅스 소낭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전자현미경 보더라도 이 안에 있는 화학 물질까지는 지금 여기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활동 전이가 도약 전도가 되었던, 그죠? 그냥 도약 전도 아닌 그냥 활동 전이가 되었던 활동 전이가 축삭 종말까지 쭉 전파되어 오면은 그 정기적인 변화 때문에 이 시냅스 소낭이 바로 축삭 종말의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러붙어요. 들러붙은 다음에 이 막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면은 시냅스 틈으로 이 화학 물질이 질 흘러나와요. 우리 그 비크 안에다 잉크 떨어뜨리면은 잉크가 쫙 확산되듯이 이렇게 시냅스 틈 사이로 확산돼서 나와요. 지금 화학 물질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화학 물질이 뭐 시냅스에서 어디 신경계에서, 구체적으로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하니까 그냥 화학 물질이라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요. 뭐 신경계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이라 해서 신경 전달 물질에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해요. 뉴로가 신경이라는 뜻이고 트랜스가 그죠? 수송, 이동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트랜스미시 그 ER 붙여서 뭐 행위자 이런 의미를 넣어서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서는 아까 베시클이 이제 작은 주머니다 이런 뜻이고요. 아까 뭐 용어는 이제 한글만 봤었는데 어쨌든 뭐 영어가 우리한테 1차적인 건 아니지만, 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 불러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질 흘러 나오면은 그 다음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또 수용기 또는 수용체라고 불러요. 체. 기도 좋아요. 저는 이제 기라고 배웠는데 요즘 또 수용체라 부르더라고요. 결국 이게 리셉, 이게 뭐요? 리시브, 받아들이다. 그죠? 말 그대로 수용,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또 OR을 붙어서 행위자라는 의미로 리셉트라 부르는데 번역상의 차예요. 수용체나 수용기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제가 수용체 쓰든지 수용기 쓰든지 여러분이 인터체인지블하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두 가지 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근데 바로 다음 이 세포막에 수용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체가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하고 딱 열쇠 자물통과 같은 식으로 이렇게 딱 짝이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거기에 탁 결합하게 되면은 신호가 발생하게 돼요. 자, 여기서 시냅스에서 잠깐만 주소 지우고 시냅스에서 요 그림 보죠. 자, 활동 전이 축삭을 따죠. 이 경우에 이제 이 말이 없는 녀석인데 뭐 관계없어요. 그죠? 어쨌든 활동 전이가 여기까지 도달해요. 그러면은 축삭 종말까지 도달하면은 여기에 지금 파랗게 요 동글동글한 게 시냅스 소낭인데 이것이 쭉 세포막까지 이동한 다음에 그 막이 녹아내리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신경전달 물질이 흘러나오고 그 신경전달 물질이 흘러나와서 그 다음 세포막에 있는 이 수용체에 들러붙으면 이 그림에서처럼 이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이온 이온 통로가 또 열리게 돼요. 자, 지금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보려는 거,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거. 자, 앞선 시간까지 이온 통로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는 나트륨하고 칼륨 두 가지 봤었어요. 근데 그 녀석들이 열리고 닫히는 건 뭐 때문에 열리고 닫혔냐면은 세포 안팎의 전이 차이 때문에 열리고 닫혔었어요. 안정전이 때는 닫혀 있다가, 그죠?
플러스 역치 이상이 되면 열렸다가 그죠? 플러스 35까지 가면은 또 칼륨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한번 열리면 다시 두 번째 열리면 또 닫히는 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즉 달리 하면 전위 변화에 의해서 열리고 닫혔는데 지금 얘기하려는 이온 통로, 이온들이 들락날락하는 이 통로는 뭐에서 열리고 닫히냐면 전위 변화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들러붙으면은 그것이 이온 채널을 열고 닫잖아요. 어디에서? 가지, 돌기, 세포막이나 세포체, 세포막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이러한 전기적 신호는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축삭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즉 축삭에는 수용체가 없는 거죠.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있긴 한데 그래 되면 너무 전문적이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정보니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활동 전이는 축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 활동 전이를 일어나게 하는 이온들은 바로 전위 변화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가지돌기와 축삭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는 또 이름이 있어요. 전기 신호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가지돌기나 축삭막에 있는 수용체, 세포체에 결합함으로써 이온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것에 의해서 전기 신호가 생겨나는 것.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또 이게 저 신경전달 물질 도깨비 뿔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신경전달 물질이 왔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위, 이 부위는 바로 가지돌기나 세포체의 세포막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 세포막의 구조를 더 미시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이것 다 이제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건 필요 없으니까 이 세포막에 지금 이렇게 단백질로 이루어진 바로 수용체, 수용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바로 신경전달 물질의 열쇠와 자물통처럼 짝이 맞는 그 부위에 신경전달 물질이 툭 결합하면은 이 다음 그림처럼 이 수용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되어 있는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런데 이때 열리는 이온 통로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들러붙냐에 따라 통과할 수 있는 이온의 종류가 달라요. 자, 아까 시냅스에서 신호 전달을 하는 화학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신경 전달 물질 안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수용기하고 결합하냐에 따라 그때 열리는 이온 통로는 어떤 이온이 들어가고 나가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짝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세포하고 이 세포 사이에 지금 요 시냅스에서는 A라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고 그러면 그 A와 짝이 맞는 A-라는 수용체에 결합하고 그러면 그 수용체는 A2-라는 이온 통로를 열게 되면은 그 이온 통로는 나트륨만 들어가게 한다면은 그건 바로 그죠? A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열리고 닫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시작된 뉴런이 여기 이렇게 축삭 종말 뻗어서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B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거와 짝이 맞는 B-라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면은 그때 열리는 이온 통로 B2-는 칼륨만 통과하게 하는 그러한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그죠? B-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칼륨 이온 통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 보면 두 번째 소재문에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예요. 자,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걸 배웠는 아까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예요. 지금 신경전달 물질 안에는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 우리 학기 전체를 통해서도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소개하는 정도예요. 뭐 자세하게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을 배우려고 지금 우리 과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소개하는 게 글루탐산이라고 이름 붙인 신경전달 물질이 있어요. 이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리고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냅스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세포와 이 세포 요걸 A라 하 요걸 A라 하고 요걸 B라 하고 여기 이제 아까 C라는 거 요런 있다 합시다. 이 녀석들과 이제 시냅스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A라는 세포는 요 B하고의 시냅스에서 글루탐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요. 하게 되면은 자, 요 지우지 말고 좀 이따 봐야 되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딱 글루탐산과 짝이 맞는 자, 요건 좀 이따 또 쓸 거니까 제가 안 지웠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요 도깨비처럼 생긴 글루탐산이라 하면은 글루탐산과 짝이 맞는 그 다음 세포 아까 B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막에 있는 글루탐산 수용체 그랬더니 이름은 이제 수용체 앞에다가 이제 글루탐산을 붙이면 되겠죠. 글루탐산 수용체와 잔물통 열쇠처럼 딱 짝이 맞게 되게 되면은 그때 열리는 이온 통로는 뭐 나트륨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나트륨은 어디에 많다 했죠? 바깥에 많다 했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슉 들어가요. 나트륨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온이다 얘기했었어. 왜? 안쪽이 마이너스고 나트륨은 플러스고 그리고 안쪽보다 바깥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그런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바로 가지돌기 세포막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안정전이 70으로 있다가 나트륨이 들어가니까 안쪽이 점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경우 플러스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역치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바로 이 축삭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봤던 활동전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활동전이가 도약 전도를 하든지 그냥 계속 그냥 마리집 없이 전달되든지 해서 축삭 종말까지 가면은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나트륨 이온이 글루탐산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이 변화를 일으키니까 이거는 흥분성 시냅스라고 그래요. 뭐 신경세포 뉴런이 신호 전달, 즉 활동 전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흥분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냅스가 뭐 흥분성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요 그림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이 시냅스에서는 이 시냅스에서는 가바라는 이게 이제 그 긴 이름을 이니셜 맞다서 줄인 이름인데 가바라는 신경전달을 분비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다시 내려갑니다. 음, 음. 이 녀석이 바로 이제는 이 도깨비처럼 생긴 것이 C하고 B세포 사이에서 분비되는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 B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막에 있는 가바 수용체하고 자물쇠 열쇠처럼 딱 결합해서 그때 이온 열리는 이온 통로는 뭐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이온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칼륨은 안쪽에 많다 했죠. 플러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또 하나 가바가 분비되면은 글루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가바에 대해서 결합하는 가바 수용체에는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종류는 자 동일하게 가바가 분비됐어. 근데 수용체 가바 수용체 결합하면은 이번에는 똑같은 가바에 의해서 열리는 이온 통로인데 이 수용체는 뭐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을 여는 것이 아니라 클로라이드, 염소, 염소가 통과할 수 있는 이온 통로를 여는 또 그런 채널, 저 가바 수용체도 있어요. 자, 클로라이드 오늘 이제 새로 소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밖에 나트륨 많고 안쪽에 칼륨이 많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그 더 필요하면은 이온은 제가 그때그때 보충하겠다는데 바로 이 클로라이드, 염소 이온이 밖에 많아요. 염소 이온도. 그래서 이 염소 이온도 그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자, 언제 들어오냐면은 아까 흥분성 시냅스에서 안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해서 역치 가까이로
막 진행해요. 지금 이제 역치에 막 도달하려고 안쪽이 플러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은 이미 흥분성 시냅스, 아까 말씀드린 글루탐산에 의해서 흥분성 시냅스를 매개로 나트륨 이온이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70이 아니에요. 역치 가까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쪽은 어떻게 돼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안정전이보다 플러스 값을 띠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C라는 세포가 가바를 분비하게 되면은 바로 이 가바가 가바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그 수용체에도 두 종류가 있어서, 뭐 세 종류, 네 종류 있지만 우리는 지금 두 종류만 얘기해. 두 종류가 있어서 어떤 녀석은 칼륨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 통로를 열게 되는데, 아니 이미 지금 뭐예요? 안정전이가 아니죠. 이미 플러스 방향으로 막 치닫고 있어. 있으니까 이 칼륨 뭐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기가 훨씬 쉬워지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런데 또 B와 C 사이에 가바 수용체 중에 두 번째 수용체는 칼륨 이온을 열지 않고 염소 이온, 클로라이드 이온을 열어요. 그런데 안쪽이 지금 어떤 상태죠? 흥분성 시냅스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막 지금 치닫고 있죠. 하니까 안쪽이 이미 플러스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자 하는 성질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다가 또 클로라이드는 뭐요? 안에는 거의 없고 바깥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나트륨처럼, 그죠? 이 녀석이 그렇게 농도 때문에도 그렇고 안쪽이 이미 뭐 안정전이 70이 아닌 역치에 가깝게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가기 쉬워서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클로라이드가 들어가고, 아까 또 다른 가바 수용체의 경우에는 칼륨이 나가고 하니까, 자, 지금 제가 요 그림이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지금 칼륨이 나가고 클로라이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하나의 이온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온이 여기 이 경우에 클로라이드나 칼륨이 들어가고 나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가바 수용체 중에 어떤 종류는 칼륨이 나가는 그런 이온 통로를 열고, 어떤 가바 수용체는 클로라이드가 들어오는 그런 이온 통로를 여는데, 결국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고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안에는 또 어떤 현상이 돼요? 이것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하겠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흥분성 시냅스에서 안이 지금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쪽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C에서 B 쪽으로 이러한 가바를 분비해가지고 이런 칼륨이 나가고 클로라이드가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면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치에 다다라서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상쇄시켜 버리죠. 그래서 억제성 시냅스라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전이 없다면 이전 세포로부터 가지돌기나 세포체로부터 신호를 받기만 받으면은 다 역치에 다다라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 활동 전이가 또 다음 세포 시냅스에서 또 똑같은 일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들이 계속 활동 전이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계속 신호가, 제가 비유적으로 1,0으로 표현하자면은 계속 신호가 1이에요. 1. 컴퓨터에서 그냥 1이라는 신호밖에 안 생겨. 그건 신호가 아니죠. 아무런 정보가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결국 10, 10이라는 이런 패턴이 어떤 식으로, 그죠? 일정한 시간 내에 일어나냐에 따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신호가 될 텐데, 바로 우리 신경세포 뉴런의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첫 시간에 얘기한 대로 가지돌기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가 세포체에서 억제성 시냅스를 통해서 흥분성 시냅스를 통해서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클로라이드, 염소이온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들에 의한 정기적인 변화를 세포체에서 다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역치에 다다르면은 활동전을 일으키고, 다 계산해 보니까 염소가 들어오고 칼륨이 나가는 바람에 나트륨 이온 들어온 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치에 다다르지 못해서 신호가 발생 안 하고 그걸로 끝, 이런 식으로 일령의 의사결정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니까 결국 여러분이, 그죠? 심적 경험도 하고 운동도 하는 중에 어떤 데는 행동했다가
어떤 데는 그 정보를 처리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잡한 그런 적응적인 행동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은 결국 우리 신경계 세포들은 뉴런들은 계속 흥분 상태, 활동 전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뇌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활동 전이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뇌전증의 원인이다. 뇌전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관련되는 거야. 자,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좀 하시죠. 교수님, 억제성 시냅스 관련해서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염소이온이 네. 염소이온과 칼륨이온이 그 전이 차이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통로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염소이온이 안에가 밖보다 더 많은 순간이 올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지덜기에도 염소이온을 안에서 밖으로 빼내주고 칼륨이온을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통로가 존재하나요? 예, 예. 뭐 질문을 들어보니까 제가 설명한 거는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한 질문을 할 수 없는 일단 어, 수준 높은 고급 질문인데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이온들이 들어갔다 나갈 수 있는 이온 통로들이 지금 제가 소개한 것 말고도 종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님이 말한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그건 뭐 그런 우리가 그까지는 알 필요는 없죠. 음. 그래서 네, 이런 이온 감사합니다. 통로 한 종류 이온 통로 가지고도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뭐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또 끝도 없죠. 거시적으로 또 나가면 그죠. 또 우주까지도 뭐 또 우리의 호기심 끝도 없지만, 네 지금 학생 얘기한 게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 어떻게 또 무엇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그죠 다룰 필요는 없죠. 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흥분성 시냅스든 억제성 시냅스든 간에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 안정전이가 아닌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전이를 등급전이라 불러요. 칼륨이 나가거나 클로라이드 염소가 들어오게 되면 안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겠죠. 어쨌든 뭐 안정전이가 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가든 아니면 그 역치 가까이 가다가 마이너스로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변화되는 전이 변화가 생기겠죠. 그것도 등급전이고 흥분성 시냅스에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으로 인해서 안쪽이 그죠? 플러스 방향 안정전에서 플러스 갔던 그죠? 뭐 역치 가까이에서 플러스를 가든 아니면 뭐 안정전이보다 더 낮은 값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플러스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런 전이 변화 그것도 등급전이에요. 그래서 억제성 시냅스든 흥분성 시냅스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온들의 유출입으로 인해 생기는 전이 변화는 다 등급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 생기는 전기 신호는 등급전이 그리고 축삭에서 생기는 전기 신호는 활동전이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활동전이는 전이 변화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이온 통로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적 현상이고 등급전이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이온 통로에 의해서 생기는 전이 변화예요. 그리고 활동전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실무율을 따른다 했죠. 일단 역치에 다다르면은 그죠? 각각의 그 막 지점에서 그죠? 역치값 이상만 되어지면은 활동전이가 재생된다고 했는데 그때 생겨나는 활동전이는 모양과 형태와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동일하다 했어요. 그걸 실무율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등급전이라 얘기한 이런 것들은 그죠? 크기가 다 상이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요것들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가감, 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무율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등급전이는 실무율을 따르지 않고 가감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한 결과 역치에 이르면은 축삭부터 축삭 종말까지 활동전이 생기고 다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그죠. 나트륨이 아무리 뭐 많이 들어본들 억제성 시냅스를 통해서 들어온 염소나 칼륨이 더 많다면은 그거는 그죠. 역치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냥 세포체에서 비유적으로 의사결정이라는 이름을 비유하자면은 야 이거 없던 일로 해버리자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축삭에서 활동전이 안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러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이 흥분성 시냅스, 억제성 시냅스가 우리한테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등급전이도 똑같이 활동전이처럼 실무율을 따른다. 가지돌기는 세포체든 어쨌든 이온만 나트륨만 들어와서 안쪽이 플러스만 되면은 반드시 그냥 활동전이가 일어나게 되게끔 그렇게 돼버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지 뇌의 뭐 상당 부분에서 일어나면 뇌전증이 될 테고 아니면 뇌 전체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죽어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숨도 안 자고 그죠? 몇 달씩 그냥 계속 뭐 활동하고 쫓아다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 있나요? 죽죠. 이런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죠? 계속 등급전이가 실무율, 활동전이처럼 실무율 따라서 가지돌기부터 시작해서 축삭종말까지 계속 신호를 발생하고 말 그대로 흥분 상태라면은 뭐 그러한 유기체는 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이 만약 일어난다면 곧 죽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뇌에서 어떤 특정 부위나 또 아니면 여러 부위 어떤 상당량의 정도의 그러한 그 과흥분성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음, 뇌전증, 간질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또 하시고. 교수님, 네. 등급 정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게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렸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 지금 칼륨 통로가 열리던 염소 통로, 클로라이드 여긴 또 칼륨은 영어고 나트륨 영어는 이건 또 한글로 썼어요. 어쨌든 칼륨이 나가든 클로라이드가 들어오든 나트륨이 들어오든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이온 통로가 열려서 이온이 얘는 들어오고 얘는 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 변화는 다 등급전이에요. 전기가 그러면은 변화한다는 걸로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고 수용체에 들러붙지 않고 이온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것처럼 이게 닫혀 있으면은 안에는 그냥 안정전이 마이너스 70으로 그냥 가만히 레스팅 포텐셜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안에서 마이너스 방향이든 플러스 방향이든 안정전이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70이 아닌 값을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이제 전이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데 그걸 바로 등급전이라 불러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생기는 전이 변화는 등급전이. 그러니까 얘들은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 생기는 전이 변화죠. 활동 전이는 축삭에서만 생기는 전이 변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디에 생기냐에 따라서 활동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등급 전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활동 전이가 축삭에서만 생기는 이유는 축삭에만 전이 변화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나트륨 칼륨 통로가 있기 때문이고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만 등급전이가 생기는 이유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는 이온 통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는 전이 변화 때문에 열리고 닫히는 이온 통로는 없어요. 따라서 가지돌기와 세포체에서는 역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치라는 게 없어요. 거기는. 축삭에서만 역치라는 것이 있지. 왜? 일정한 전이 변화, 트레시홀드만 되면은 이온 통로가 착 열렸다가
착 다치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전달 물질이 붙으면 붙는 대로 많이 붙으면 많이 열리고 적게 붙으면 적게 열려서 그냥 총 열리면은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또 뭐 다른 데서 나가려면 나가고 하는데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든 마이너스 방향에도 변하기만 하면은 다 뭉뚱그려서 등급전이라 부르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2번, 3번은 할 수 없고 또 궁금하면 뭐 따로 그 이메일 통해서 하시고 아니면 요 부분만 녹화한 거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은 뭐 또 이해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등급전이하고 활동전이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동전이는 역치를 따르고 역치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하고 역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그런데 역치에 다다라야 활동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난다면은 실무율 따르지만 등급전이는 역치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실무율도 없기 때문에 등급전이는 그러한 전기 변화들 간에 즉 시냅스가 뉴런 하나에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이 세포 B라는 세포에 지금 시냅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죠. 이거 뭐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만 뉴런 하나에 시냅스가 적게는 1000개, 많게는 10만 개까지도 있다고 그래요. 10만 개는 좀 뭐 굉장히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만큼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한 많은 시냅스에서 이런 이온들이 들락날락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죠? 그것들이 서로 세포체 안에서 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뭐 흥분성은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로 가려고 하고 억제성은 또 그걸 마이너스 방향으로 관련하니까 그게 뉴런 하나에서 최소한 1000개 아니면 10만 개까지 되는 그러한 시냅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세포체에서 다 계산해 보니까 오 이거 역시상이야. 이렇게 되면 축사에서부터 활동전이 막 빠바바바박 일어나는 일이고 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 역치에 아슬아슬하게 못 다다랐어. 그러면 없던 일 끝 해서 다음 세포로 신호가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등급전이가 이렇게 가감상세가 되지 않고 그죠? 뭐 활동전이 실무를 따른다면은 유로는 계속 활동전을 발생시키고 다음 세포도 또 활동전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뇌에서 신경계에서 일어난다면은 생존도 안 되고 그리고 특정한 부위나 뭐 일부분에서 일어난다면은 간질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이란 말이 그레이디드 포텐셜이잖아요. 이 포텐셜은 전이란 뜻이고 그레이드가 뭐 여러분 뭐 수업 중에 패스, 페일 이런 과목도 있고 말 그대로 저희 수업처럼 A, B, C, D 있는 과목이 있죠. 바로 A, B, C, D 그런 등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서 활동전이 얘기할 때 실무율 얘기할 때는 제가 비유적으로 1 아니면 0이다. 활동전이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지 활동전이가 그 안에서 뭐 크든지 작든지 서로 합쳐져서 2배가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다고 해서 1 아니면 0인데 이 등급전이들은 그죠? 흥분성이나 어제서 이것들이 막 가감 상쇄될 수 있으니까 그 크기들이 얼마든지 변하고 다양하다는 의미로 그레이드 여러분 학점 ABCD 그레이드 포텐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활동전이는 패스냐 페일이냐 수업에 비유하자면 그런 뜻이 그런 것에 해당하고 등급전이는 A냐 B냐 C냐 D냐 뭐 그다음에 페일이냐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학점과 얘기한 거는 이게 뭐 학점이다 이렇게 이해할 사람은 없죠. 자. 자, 질문은 조금 이따 또 모아서 좀 얘기를 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글루탐산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했어요. 자, 여기서 신경전달 물질 또 하나 더 소개합니다. 뇌의 어떤 부분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여기서 보이실 때 여기에서 요거 보이는 건 축삭 종말인데 여기 이제 축삭이 있을 때 이 위에 이제 뭡니까? 그 세포체가 있겠죠? 근데 이 뉴런은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소낭 안에 딱 포장하고 있다가 요 DADA가 도파민의 약자예요. 시냅스 소낭 안에 포장하고 있다가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축삭 종말까지 딱 도착하면은 이 도파민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거는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겠죠. 그때는 도파민과 결합하니까 도파민 수용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 시냅스,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앞에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그 내용을 토대 위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중독 그리고 아까 제가 목차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현병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보는 거 이번 2강에서. 자, 도파민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결국 공급이 돼요. 도파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중에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국 이 뉴런한테까지 이렇게 수송이 되어지면은 이 신경세포 뉴런 안에서 티로신을 도파라는 물질로 만드는 또 그런 효소가 있어서 그걸 또 변환시켜요. 그러면 도파는 다시 또 이 신경세포 안에서 도파민이라는 최종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효소가 있어서 또 이걸 변환시켜요. 그렇게 해서 요거에 만들어진 거는 딱 포장하고 있다가 활동 전이가 일어나면은 그리고 그것이 축삭 종말까지 도착하면은 아까 봤듯이 시냅스 소낭이 이렇게 축삭 종말 세포벽에 들러붙고 그 막이 녹아내리면서 틈새로 그것이 그 물에 잉크 번지듯이 번지고 그것이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에 있는 수용체, 이 경우는 도파민이니까 도파민 수용체 이렇게 이름 붙이면 되겠죠. 도파민 수용체와 결합하면은 그러면 도파민 수용체에 연결되어 있는 또 이온 통로가 열려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나트륨이 들어가든지 그죠, 뭐 클로라이드가 들어가든지 칼륨이 나가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간 물질 도파라는 걸 보면은 도파라는 것은 시중에서 우리가 구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뭐 사용할 필요 없죠.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도파가 시중에서는 L도파라는 이름으로 글자가 파란색이 된데 뭐 관계없죠. L도파. 여러분 쓸 때는 뭐 L도파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뭐 L하고 하이픈하고 DOPA 뭐 이래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그 L도파라는 것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뭐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처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처방이 있어요.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방이 있을 거예요. 다른 약도 부작용이 있지만 이건 부작용이 그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약 먹고 생기는 부작용하고는 좀 다르니까 처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 없어서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돌파를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구강으로 복용을 하면은 이것이 결국은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고 뇌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수송이 되어서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로 보충이 돼요. 근데 이 약을 언제 쓰냐면은 바로 뭐 조금 전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빨간색을 하고 싶네요. 파킨슨 병에 치료제로 써요. 뭐가? 이 L도파가. 파킨슨 병의 가장 대표적이고 컨벤셔널, 전통적으로 오래된 치료약이 바로 이 L도파를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복용하는 거예요. 우리 뭐 비타민 먹듯이 그렇게 복용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파킨슨 병을 치료하는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한 10개 이상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걸 복용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파킨슨 병은 L도파를 먹어서 치료한다. 결국은 파킨슨 병은 완치는 없어요. 이게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뭐 질환 중에 뭐 신경계에 일어나는 질환이니까 퇴행성 신경질환이요. 즉 나이가 많아서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완치는 없어요. 이 약을 먹음으로써 증상을 떨어뜨리고 이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파킨슨 병은 L도파를 먹어서 증상을 떨어뜨리고 진행 속도를 늦춘다면 파킨슨 병이죠.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L도파를 먹어서 그걸 그렇게 치료제로 쓴다는 얘기는 바로 파킨슨 병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도파민이 왜 부족하냐? 우리 나중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바로 노화로 인해서 신경계에 문제가 와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이걸 사서 먹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파민을 신경 전달로 만드는 세포 안에 이걸 공급해줘서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해서 이 부족함으로 생기는 증상과 병의 진행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거예요. 바로 L도파 같은 경우에 바로 시냅스에서 지금 우리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에서 신호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배우는 게 오늘 수업 내용 아니에요. 시냅스에서 효능제라고 불러요. 효능제 역할을 한다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효능제는 뭐냐면은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은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그죠? 우리 뇌 안에 있는 거예요. 효능제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촉진하는 것을 효능제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치료제로 L도파를 쓴다고 했을 때 L도파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파민을 만드는 도파를 공급해 주니까 결국 도파민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분비되는 양을 증가시키니까 이 시냅스에서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을 흉내내거나 도파민 작용하는 걸 이전보다 더 그죠? 증가시켰죠. 그래서 파킨슨병에서의 L도파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약물은 글루탐산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파킨슨병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뭐 병이 되었던 뭐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파킨슨병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는 가바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해서 또 어떤 치료를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용한 걸 효능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제가 도파민을 예로 들었지만 효능제란 말은 도파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흉내내거나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촉진하는 걸 효능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효능제의 구체적인 예가 뭔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파킨슨병에서의 뭐 L도파가 효능제의 구체적인 예예요.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 작용해가지고 신경계에 작용해가지고 우리의 심적 경험이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다 시냅스에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시냅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의 어떤 소위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런 것들에 이것이 뭐 어떤 본질이다, 뭐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죠? 이 시냅스가 중요해요. 아까 시냅스 덕분에 신경세포가 활동진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 그죠? 등급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서 그것도 가능하다. 비유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하는 작용을 효능제 같은 경우에 그걸 촉진시키나 흉내냄으로써 결국은 파킨슨병이 갖고 있는 심적 경험이나 행동을 또 변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달리 표현하자면 흔히 뭐 이렇게 매스컴이나 책에서 얘기하는데 너는 누구냐 할 때 시냅스란 키워드를 갖고 얘기하자면은 나는 나의 시냅스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누구냐 물으면은 I am my synap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이 시냅스 부위예요. 자,
자, 그래서 지금 시냅스에서 효능제가 무엇인지 파킨슨병의 L도파를 가지고 소개했습니다.